일단 오늘 해야 될 부분은 84쪽부터 있는 핵심 유형 완성하기 중에서 84요. 84페이지 핵심 유형 완성하기 난이도 상짜리 문제들을 먼저 풀고 뒤에 있는 유리함수 그래프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4페이지 16번. 요거는 별로 이렇게 쓸 거는 많지 않아요. 쓸 식은 좀 길긴 한데 원리를 잘 생각하면은 별로 많이 쓸 건 없을 겁니다. 분모는 이렇게 7개의 괄호를 곱한 거고요. 이 분수식을 이런 식으로 부분 분수화한 겁니다. 저쪽이 7개의 분모니까 얘도 이제 7개의 분모로 이렇게 쓴 거죠. x 빼기 7분의 a 7까지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것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아닌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할 때 a1부터 a7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건데요.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암산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변을 통분을 하면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게 쓰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통분하면 일단 분모는 다 곱한 게 될 거예요. 그건 이해 가요? 그럼 얘랑 분모는 어차피 똑같네요. 그러니까 통분했을 때 이쪽 분자랑 저쪽 분자랑 같다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그럼 이쪽 분자가 뭐가 되냐면은 첫 번째 A1에다가는 이 나머지 분모들을 싹 다 곱하는 값이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 가요? 좀 길긴 하지만 두 번째 이 분자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분모를 제외한 나머지 분모를 다 곱한 거. 그러니까 A2 같은 경우는 x 빼기 2를 제외한 x 빼기 1, x 빼기 3 이런 식의 모든 곱이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A7까지 반복될 거예요. 이것도 이해 가죠. 내가 이게 지금 쓰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 원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요. 이게 6차식인 건 이해 가요? 가로 하나가 빠졌거든요, 지금. 6차식이면 6차항 계수가 누굴까? 얘예요. 얘도 6차식이고요. 이 6차식의 계수, 6차항 계수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는 6차항이 A1 더하기 A2 더하기에서 A7까지 합한 거에 X6제곱 플러스 점점점점 이런 식의 분자가 될 거예요. 가장 높은 차수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좌변은 보다시피 1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밖에 없어요. 여기 6차항이 없습니다. 이게 항등식으로 같으려면 6차항도 0 나와야죠. 그래서 답은 0이에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쓸 필요가 없이 그냥 0이겠다가 딱 보이는 문제예요, 이게. 다시 이건 항등식이라고요. 항등식. 그러니까 3x 더하기 2는 ax 더하기 b다 이게 있을 때 항등식이 되려면은 a는 3이랑 같고 b는 2랑 같아야 돼. 배워본 적 있을 겁니다. 계수끼리 같으면 돼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죠. 우변을 통분했을 때 분자가 6차식인데 그 6차항의 계수가 얘란 말이에요. 근데 좌변은 6차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일 거라고요. 이해 가요? 그런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쓰면 되게 길죠. 이게 엄청 길어요, 식이. 근데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저쪽은 6차식이 아닌데? 없는데? 6차항이 없는데? 이쪽은 6차항이 있잖아. 그 6차항 계수의 계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거 0이구나. 이런 문제라고요. 아니, 이 문제를 이렇게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난도가 요건 조금 쓸모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상난도가 25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 쓰는 것만 왕창 썼지 뭐 영양가가 없어요, 이 문제는. 영양가가 없어요. 쓰는 보람이 없어요, 이 문제는.
25번. 요거 전에 모 학생이, 이게 녹화 중이라 실명 거론할 수가 없어요. 모 학생이 나한테 아마 그 플러스 시험지였나? 어떤 시험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물어봤었어요. 통분을 신나게 하더니만 나중에 못 구해서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30분의 53이라는 분수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A, B, C, D는 다 자연수래요. 그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연수 A, B, C, D 찾는 문제. 요거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건 자연수죠. A. 그리고 여기 뒤에 뭐뭐 분의 1이라는 수가 있어요. 여기 자연수 몇 개를 적고 분의 1 했으니까 이거 소수 부분이에요. 이해가요? 네. 요건 자연수, 요건 소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얘를 대분수로 바꾸면 되잖아요. 다시 53을 30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3인 건 이해 가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그 대분수로 어떻게 쓰는지 알죠. 다시 30분의 53을 대분수 쓰면 1과 30분의 2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수와 소수 부분, 자연수와 소수 부분 A가 1이겠죠. 네? 이해 가요? 내가 분명히 모자와 마스크 둘 다 쓰지 말라고 경고했지 않았어? 이 말을 깔까? 모자를 벗겨서?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A가 1 나온 건 이해 갔어요?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분수가 분자가 1입니다. 약간 역수 느낌이 드나요? 다시 할게요. 얘가요 1 더하기 30분의 23이 23분의 30의 역수 아닌가?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30분의 23을 23분의 3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래버리면 요 위에 1도 맞췄으니 남아있는 요만큼이 얘일 거야. 그 뭔 얘기인 줄 알아? 맨 처음에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파란색 네모인 23분의 30을 B라는 자연수와 더하기 뭐뭐 분의 1이라는 소수 부분으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얘를.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30을 다시 23 나눠요. 그럼 몫이 1이고 나머지 7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야? 얘를요 1 더하기 23분의 7로 쓸 수 있어요. 이 파란색 네모 부분을. 그럼 이거 분의 1 더하기 1이란 뜻이야 지금 뜻이. 그럼 B가 얼마인지 나오잖아 이제. 이 앞에 얘가 A라며 아까. 누가 B겠어? 얘가 B겠죠 이제. 이거 이해 가요? 요런 식으로 한 번만 해보면 이거 사실은 뭐 그다음부터는 틀릴 일이 없는 문제긴 합니다. 이거 방법만 배우면 방법이 좀 약간 생소하죠. 이런 게 있어 싶은데 이거 한 번만 배우면 끝나요. 나머지는 반복이라고 계속 그쵸. 뭐 그럼 여기 이제 B까지 구했으니까 분의 1이야. 보다시피 요만큼은 뭐뭐 분의 1이에요. 뭐뭐 분의 1. 요거를요 그 뭐뭐 분의 1 모양으로 바꾸면 돼요. 다시 이게요 1 더하기 여기가 23분의 7인데 얘를요 7분의 23의 역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23 나누기 7하면 얼마죠? 몫이 3 나머지 2. 그럼 얘를 다시 1 더하기 요 자리를 7분의 23이니까 7, 3, 2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다시 1 더하기 3 더하기 요 7분의 2 자리를 2분의 7분의 1 역수로 쓸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얘를 2분의 7을 3과 2분의 1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A, B, C, D 아니겠냐는 거죠. A, B, C, D, E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뒷부분은 여러분이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일단 앞부분 한 2개 정도까지 A, B 정도까지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그러면 한 번만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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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칠판이 작아가지고 뭐 한 문제 풀고 지우고 한 문제 풀고 지우고 이러고 있는 진짜 힘들어 죽겠네. 26번. 첫 번째 숫자는 3분의 1. 두 번째 숫자가 1 빼기 3분의 1분의 1. 세 번째 숫자가 1 빼기 3분의 1분의 1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2번째와 33번째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잘 보세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1 빼기 3분의 1분의 1의 요 뒷자리에 있죠. 두 번째 숫자인 A2. 이 숫자가요. 여기에 있어요. 보여요? 보여요, 지금? 보여요? 이게 나중에 수원 들어가면 저기 뒤에 가서 이제 점화식, 뭐 수학적 기납법 이런 거 배울 텐데 거기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A1을 넣으면요. A2가 이런 모양이 돼요. A1 빼기 1 빼기 A1분의 1 이렇게. 요게 A2에 해당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요. A3가 이런 모양이 돼요. 1 빼기 전에 거 분의 1 이렇게 말이죠. 요거 이해 가요. 요 점화식을 이해해야 푸는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 이 규칙대로 하다 보면요. 핵심은 이거죠. 이 규칙대로 하다 보면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반복됩니다. 그거를 알아내라는 문제예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그냥 마구잡이 하지 말고 요 규칙에 맞게 숫자를 넣는다 생각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숫자는 3분의 1입니다. 그쵸? 두 번째 숫자 계산해 볼까요? 1에서 3분의 1을 뺀 거분의 1이라고 했어. 1에서 3분의 1 빼면은 3분의 2잖아. 자, 이거 그렇죠. 역수라고 생각하면은 한 번에 2분의 3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분자인 1을 1분의 1로 보고 번분수를 쓸 수도 있어요. 안에 꺾기를 곱한 거 2분의 바깥끼를 곱한 거 3 해서 말이죠. 요거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A3는 뭐냐 하면요. 방금 구한 값을 여기다 쓰라는 거거든요. 1 빼기 2분의 3분의 1 이렇게 말이에요. 이 규칙을 다 이해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모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분자는 1이고. 마찬가지 이것도 1분의 1로 보고 번호수 쓰면요. 1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A4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 있겠어? A4는요. 1에서 요거 이 마이너스 1을 뺀 거분의 1인데요.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 이게? 3분의 1. 3분의 1은 아까 등장했던 숫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4를 구했더니 3분의 1 나오죠. A5는요. 방금 나온 숫자를 여기 자리에 넣으라는 거니까 1 빼기 3분의 1분의 1이니까 보다시피 A2랑 모양이 똑같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아? 1 빼기 3분의 1분의 1,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반복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과 4번이 같고 2번과 5번이 같고 3번과 6번이 같은 식으로 계속 이게 3마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계속.
3개씩 반복이 돼요. 따라서 32번째 이거부터 할까? 33번째는 누구랑 같죠 이게? 이게 세 번째랑 같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애들. 요건요? 요거는 A2랑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 직전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요. A2 값 얘랑 A3 값 얘를 곱하라 이 문제예요. 답은 얼마?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 숫자들을 보고 이 규칙이 뭐냐를 알아내는 건데 규칙은 이런 겁니다. 앞에 나온 숫자를 여기다 써가지고 계산하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온다는 규칙이고요. 이 규칙을 여러 번 반복하면요. 이게 순환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3개마다 뭐 4개마다 반복되는구나를 이용해서 찾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다음 상난이도도 그럭저럭이고 마지막 건가? 마지막 거 2개인가? 그게 아마 조금 그나마 좀 할만한 것들일 거예요. 지금 몇 개 풀었어? 3개 풀었지? 6개구나 상난이도가 이게 맞네? 다 5개인 줄 알았는데? 29번 이거 어쨌든 얼마 안 걸려. 다음 식이 성립할 때 뭘 구하는 거냐면은 x 더하기 y, z 더하기 x분의 x 더하기 x 더하기 y, y 더하기 z분의 y 더하기 y 더하기 z, z 더하기 x분의 z의 값을 구하래요. 뭐 그냥 분수의 덧셈이니까 당근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은 뭘로 하죠? 잘 보면은 요거 2개 겹치고요. 요것도 2개 겹치고요. 요렇게 2개도 겹치니까 3개 곱한 걸로 통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통분은 x 더하기 y랑 y 더하기 z랑 z 더하기 x 다 곱한 걸로 통분하면 되고요. 그럼 분자는요? 얘는 셋 중에 없는 애가 누구야? 분모 없는 애야? 이거잖아. 그치, 두 번째 거. 그러니까 x 첫 번째 분자는 얘 y 더하기 z랑 곱하는 걸로 통분할 때 y 더하기 z, y 더하기 z 곱했을 테니까 될 거고요. 두 번째 분자인 y는요. z 플러스 x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분모 중에. 세 번째 분자 z는요. x 플러스 y가 없죠. 통분해서 정리하면 일단 다 한 것 같습니다. 이해 갑니까? 이거 전개하면요. xy, xz, yz, yx, zx, zy인데 정리하면 결국 2xy, 2yz, 2zx 나와요. 이해 가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진짜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통분하고 전개만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이 분자가 0이거든요. 뭔 말이야? 이거 전개하면은 좌변은 이거잖아.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2개씩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해감? 우변은 얘래매. 쓰고 나니까 뭐야? 똑같은 거 지우자니까 얘는 0이란 말이야. 보다시피. 그게 분자잖아요. 그 분자가 0이니까 0이죠, 식이. 뭐 그런 문제예요. 이거는 뭐 상이라고 부르기도 좀 창피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식을 통분하고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냥 이런 것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풀어. 알았어? 이번 시험에서 어쨌든 중간고사보다는 잘 봐야죠. 또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와가지고 교과서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저 어쩌면 좋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졌지. 이제 2달밖에 안 남아. 두 달이 뭐야? 며칠 남았다고? 40 며칠? 36일.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나 40일. 좋겠다. 34일인가?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지금부터 시험 대비 좀 하라고. 33, 34 요 두 문제는 그래도 조금 쓸만한 괜찮은 정도 문제예요. 이 33번은 조금 오래됐어요, 이게. 이게 지금은 잘 안 나오는 가비에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안 배울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게 여기 있어서 그냥 있는 김에 하겠습니다. 2a분의 3b 더하기 c 값과 3b분의 c 더하기 2a 값과 c분의 2a 더하기 3b 값이 모두 k로 같다고 하자. 그럴 때 이 k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풀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k 값을 한 개밖에 못 구해요.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밖에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못 풀기도 해요. 여기 분명히 k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벌써 k가 답이 한 개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 이상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가 뭐에서 안 나오지? 라고 할 텐데요. 일단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지금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분수는 두 번째 분수랑 같고 세 번째 분수랑도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는 K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2A랑 3B랑 5C랑이 같아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셋 다 K야 이렇게 놓고 푼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래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A는 뭔데? 2분의 K야. B는 뭔데? 3분의 K야. C는 뭔데? 5분의 K가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뭐랑 같아요가 나오면요, 셋 다 K야 라고 놓고 푸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안 졸리죠, 아직? 예. 자, 첫 번째랑 이 마지막 거랑 잘 보세요. 3B 더하기 C는 2AK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첫 번째랑 마지막 거랑 잘 보시고 양변에 2AC 곱했다라고 하면은 좌변은 분자만 남을 거고요. 이 분모가 얘랑 곱해지니까 2AK. 이해 갔나요? 자, 같은 식으로 두 번째 얘랑 마지막 K랑 볼게요. 분자 C 더하기 2A가요 3BK입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네. 마지막 얘는요 2A 더하기 3B는 CK입니다. 이해 갑니까? 이렇게 만든 세 식을 통째로 셋 다 변변 덧셈을 시킵니다. 그럼 좌변은 2A가 2개, 3B도 2개, C도 2개라서요. 2A, 3B, C가 모두 각각 2개씩 있어요.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KKK니까 K로 묶으면요. 이게 2A 더하기 3B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 모양이 참 이쁘게 나오는데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K가 얼마일까 하면은 2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끝인가요? 다시 할게요. A, B와 A, C가 같다면 여러분은 이 식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하면은 B는 C랑 같다? 이게 끝일까요?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이걸 못 찾죠, 애들이. B는 C랑 같다. 맞아. 이거 두 개 같으면 되겠지.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A가 0입니다. 그냥 간소하게 본다면은 이거 이항하면은 AB 빼기 AC가 0이고요. 이거 A로 묶으면은 B 빼기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풀면 뭐냐고요. 얘가 0이다. 또는 얘가 0이다죠. 그 나오는 결론 이걸 잘 못해가지고 이것만 보고 K는 2야만 찾죠. 그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바로 2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얼마다? 0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요것만 찾지만 이걸 빼먹듯이 요거 보고 2만 찾지 말고 요거 하나 더 찾으셔야죠. 이게 뭐냐고요? 2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0이면요. 보세요. 3B 더하기 C는 얼마랑 같은 거죠? 마이너스 2A랑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3B 더하기 C, 즉 3B 더하기 C라고 하는 첫 번째 분자가 이게요. 마이너스 2A랑 같은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A랑 같은 거라서 약분하면 K 값이 얼마나 나와요? 마이너스 1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래서 K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옛날 가비엘이라는 걸 배울 때 이제 거의 단골로 거의 100% 이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때 가비엘이를 한창 배웠을 때 당시. 지금은 가비엘이를 잘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쌤들이 그냥 뭐 쉬어가는 코너 같은 걸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 텐데 배우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해요, 이게.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네. 여기 꽤 중요한 거, 내가 얘기했지. 중요한 거마다 내가 이렇게 뭐 퍼렇게, 뻘겋게 쓰고 있다고. 그치? 내가 중요한 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퍼렇게, 응? 뻘겋게 쓰고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끝으로 하나 더 하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얘기 할게요. 그래프가 훨씬 더 재밌죠, 이거보다. 예. 34번. 어느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두 종류의 공기청정기. 우리 파이? 테무? 중국산인가? 공기청정기 A, B를 판매했고요. 이 두 개의 제품을 상반기에는 얼만큼 팔았나? 하반기에는 어떻게 팔았나?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어떻게 팔았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상반기의 판매량은 1대3, 하반기 동안 판매량은 5대3이고 한 해 동안 총 판매량의 비는 3대5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한 해 동안 총 판매량에 대한 하반기 판매량의 비율은 얼마인가? 즉 1년 중에 하반기에 더 얼마큼 팔았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전체 중에 하반기는 얼마큼 판 거야를 찾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상반기랑 하반기랑 합친 게 1년치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이 두 개를 합친 게 1월, 12월이라는 얘기죠. 이게 핵심인데요. 이걸 또 못 써서 또 못 풀죠. 또 상반기가 1대3이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상반기가 1대3? 한 대와 세 대인가? 100대, 300대인가? 모르니까 당연히 문자 써야죠. X 대 3X입니다. 이해 가나요? 하반기는요? 50대와 30대인가요? 모르죠. 마찬가지 문자 써야죠. 5I와 3I예요. 그리고 한 해는 두 개 더한 거라며. 즉 A라는 제품을 1년 동안 X 더하기 5Y만큼 판 거고요. B라는 제품은 1년 동안 3X 더하기 3Y만큼 판 겁니다. 근데 그 둘의 B가 3대5인 거죠. 이걸로 식을 만드는 거예요. X 더하기 5Y와 3X 더하기 3Y는 3대5다. 이걸로 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이거 상반기만 하반기만 문자고 한 해 1년치를 합산할 때는 이거 두 개 합친 걸로 가는 건데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이제 내항이고 9X 더하기 9Y랑요. 외항이고 5X 더하기 25Y는 같다라는 거고 5X를 이항하면 이쪽은 4X 9Y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9Y면 이쪽은 16Y라서 X가 4Y인 걸 따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 게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X 얼마, Y 얼마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나온다 이거죠. X는 몇 Y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X가 4Y랑 같은 거니까 이거 좀 수정해 볼게요. X요? 이거 4Y 판 거고요. 3X요? 이거는 12Y 판 거예요. 이해 가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각각 5Y와 3Y를 판 거죠. 그러니 전체 1년 동안 판 거는요. 이게 얼마야? 16Y, 8Y? 만큼 팔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중에 하반기에서 판 거는 이 둘, 8Y밖에 없어요. 즉 1년 동안 24Y대만큼 팔았는데 하반기에는 8Y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 나오죠? 네. 3분의 1밖에 못 판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오히려 3분의 2만큼 팔았고 하반기에는 3분의 1만큼밖에 못 팔았다. 상반기는 뭐 저기 중국산 미세먼지가 가득가득 할 테니 잘 팔렸나 보지 뭐. 청정기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일단 난이도 상짜리를 풀어봤는데 이건 상짜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 중에 그 킬러 문제나 100점 방지용 문제가 더 어려워요. 상짜리보다는. 그래도 상짜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 2등급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등급 싫어? 마지막 시험 한번 이렇게 좀 멋있게 딱 등급 올라가면 좋잖아. 멋있게 올라가기 싫어? 이제 그래프 그리기를 해볼게요. 오늘 그 88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파트 유리함수 파트 요 핵심 유형을 다 풀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중에 시간 되는 데까지 일단 풀어보고 남은 거는 금요일에 풀고 마저 상난이도 마저 풀어서 어떻든 유리함수 끝낼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래프 그리기 간만에 하는 건데 좀 스피디감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할게요. 개념 설명을. 첫 번째는 여러분이 조금 얼마 전 불과 한 2, 3주 전이었나요? 시험범위였어요. 어떤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 찾는 거. 이건 시험 문제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나겠지, 그치? x 대신 뭐 대입하고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플러스 3, 그치? 를 대입하면 좌변은 y 대신 y 플러스 3 대입했으니까 좌변은 요거고요. 우변의 분모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요식을 이항시키면 3이 넘어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식을 이렇게 안 적어 놓고요.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이거 다시 분수를 덧셈해서 써놨어요. 그쵸? 이거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분모는 x 빼기 2일 거고, 그치? 이 뒤에 있는 3을 뭐라고 쓰는 거야? 3 곱하기 분모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이해 갔어요? 네. 그럼 뭐 끝났죠. 보다시피 x 빼기 2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따라서 a, b, c가 얼마인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이해 가죠? 이건 유리함수에 대한 그 기본 지식 같은 거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유리함수 뭐 정근선이 있다더라 뭐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아무 함수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왜냐면은 평행 이동은 2학기 중간고사 범위였으니까 도형의 이동. 그래서 이거는 유리함수랑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이건 일단 패스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부터가 할 말이 있겠죠. 39번. 그래프 그리기. 오늘부터 그래프 그리기만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볼게요. 강제로. 열심히 저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좀 시켜봤는데 이것들 잘 했나 모르겠어. 자, 원래 문제는 이 유리함수 정의역이 다한 것 같습니다. 치역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원래는 그냥 숫자 2 대입하고 숫자 3 대입하면 끝나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죠. 우리는 그래프 그리기 풀어 했으니까. 자, 그래프 그릴 때는요. 자, 특히 지금과 같은 무슨 함수? 유리함수는요. 그래프 그릴 때요. 일단 점근선을 찾으세요. 이 계산 기본입니다. 그리고 절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만 찾으면 그래프가 나와요. 다시. 점근선은 어디에 나온다고 해서 첫 번째 일단 분모가 0이다 해서 나옵니다. 다시 할게요. 이 분모가 는 0이면 x가 얼마입니까? x 1이죠. 그쵸? 그래서 x는 1 이게 바로 하나의 점근선이고요. 두 번째는요. y는 x 계수다. 이거예요. x 계수는 1x분의 3x라서 1분의 3 y는 3이죠. 이 두 개가 바로 점근선입니다. 이해 가나요? 다시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 두 개는 하나는 x는 1 이거 또 하나는 y는 3 이거입니다. 이해 갔나요? 네. 적어놨어. 까먹으면 다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기억할 수도 있잖아. 너
너 무슨 힙합 하는 애야? 너 뉴욕에 저거는 기억해. 너 뉴욕에서 왔어? 여기 뉴욕? NY? 할렘가에서 왔어? 그래서 좀 잘해요. 이해 가요? 점근선은 이렇게 두 개에서 나와요. 절편은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x 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 0 대입하는 거고, 그치? y 절편 구하는 방법은 x에 0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죠. 절편은요, 첫 번째 x에 0을 대입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앞에가 이렇게 두 개 지워지면서 이 상수들만 남아요. y는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반대로 y에 0을 대입한다는 얘기는요, 이 분수값이 는 0이란 뜻이에요. 분수값이 는 0 나오려면 분자가 0이어야 돼요. 그쵸? 하나는 분자가 0이다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x 3분의 1이 나오고요. 이해 가요? 그래서 3분의 1인 여기가 x 절편이고요. 3분의 1. y는 1, 여기가 y 절편이에요. y축 1. 절편은 그래프가 지나가면서 축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정무선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런 곳을 지나가려면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겠냐는 거예요. 생겨 먹기로는 당연히 요거 두 개를 통과하고 정문선이니까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래프 유리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오므로 내가 정의역 2, 3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이거 다 안 쓸 건데요. 나한테 너무 과분한데? 너무 많은데? 나는 x2부터 3까지만 쓸 건데? 난 딱 요만큼만 필요한데? 너무 많은 걸 줬어요. 나 요만큼만 쓰면 돼요. 나는 그래프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만 있을 거면 돼요. 난 요만큼만 쓸 거예요. 이 뜻이죠. 예, 정의역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프 다 쓸 필요 없고 난 요만큼만 쓰면 되는데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 까만색 그래프의 가장 높은 지점 여기가 맥시멈 최대값이고요. 가장 낮은 지점은 여기가 미니멈 최소값입니다. 따라서 x에 2를 대입해야 가장 높은 곳, x에 3을 대입할 때가 가장 낮은 곳이라는 뜻이니까 x에 2를 대입해서 최대값을 찾습니다. x에 2 대입하면 얼마예요? 1분의 5, 5인가 봐요. 맞아요? x에 3을 대입하면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나옵니다. 3 대입하면 얼마야? 3 빼기 1, 2분의 3, 9 빼기 1, 8, 2분의 8이니까 4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4다. 이런 얘기예요. 오랜만에 그래프 그리기 하는데 어떻게 좀 기억이 슬슬 돌아오고 있을까요? AM을 열심히 했다면 최소한 점근선 2개, 절편 2개, 점근선 어떻게 했더라? 절편 어떻게 했더라? 해서 오늘 내가 이거 한 대여섯 번 그려줄 것 같은데 대여섯 번 그려주고 나면 아마 기억이 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40번은 거저주는 문제죠? 요거 잘 꿰찬 친구들은 쓸 필요도 없어요. 그쵸? y는 x 빼기 3분의 2x 빼기 5. 요 유리함수에 점근선 2개를 구하는 겁니다.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y는 x분의 1과 같은 반비례는 이렇게 생겨서 점점 x축에도 가까워지고 y축에도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이 점근선. 쉽게 말해서 세로 점근선은 x값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값. x가 절대 될 수 없는 값. 왜? 그래프에 점이 안 찍혀 있으니까. x가 절대 될 수 없는 값은 분모가 0인 값. 즉 요것이 요 점근선, 세로 점근선 하나고요. 그쵸? 가로 점근선 찾는 방법, 이거 좀 어려운데 x가 무한히 커지면 나오는 값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좀 힘드니까 그냥 상수 무시하고 이게 1억, 2억, 1억분의 2억이면 2잖아요. 그쵸? y는 2. 그래서 y는 2.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 외워. 자, 다시 할까요? 자, 원래는요, 이게 목과 나머지를 푸는 거예요. 2x 빼기 5를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이 2야. 2x 빼기 6, 나머지는 1이고. 이건 이해 갔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x 빼기 3 나머지 1 더하기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이해 가요? 얘를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일명 일반형, 이게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그래프냐면은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중1 때 배웠던 반비례라는 식, 이 그래프란 말이에요. 이 그래프는 x축도 점근선이고 y축도 점근선이에요. 다시요. 이건 x는 0이라는 방정식이고요. 얘는 y는 0이라는 방정식이에요. 이 두 방정식, 이 두 직선 방정식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점근선도 같이 따라 이렇게 움직여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2만큼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 선도 x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3에 가는 거고요. 이 선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x는 3이고 이 방정식은 y는 2예요. 그래서 방정식 두 개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라는 이 중간 과정을 니들도 알다시피 나올 때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서 최대한 간략화시켰죠. 말하기를 뭐라고? 분모가 0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점근선. x는 3. 두 번째, 이게 이제 계속 커지면은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약간 티끌. 5나 3은 티끌 같은 존재고 이 x가 막 예를 들어서 뭐 1조, 1경, 1해 이게 단위가 올라가면요. 이거 그냥 거의 근사적으로 뭐 1억 분의 2억 이런 거 아니냐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x값이 무한히 엄청 커지면요. 1억 분의 2억이니까 2쯤 나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에 점점 가까워질 것이라고 하는 극한의 개념을 약간 이용하면은 점근선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원래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안 하고 그냥 찾는 겁니다. 하나는 분모 0 되는 곳, 하나는 x분의 2x. 2네? y는 2. 점근선 찾는 법만 터득하면은 요건 여러분 그동안 한참 배워왔던 거니까 절편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럼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고 평행이동 이용해서 푸는 그런 스타일로 매번 고치는 건 귀찮으니까 조금 빨리 그려보자라고 해서 AM 할 때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요거까지 씌우고 다시 할게요. 오늘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내가 몇 개 그려줄 테니까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모르면 갖고 오고 41번. 자, 이것도. 이것도. 이런 거 나오면 또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앞에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대체 이 마이너스 이거 어쩌면 좋아요? 니들은 어쩌면 좋니? 아무 쪽이나 한쪽한테 주세요. 이렇게 뭐 분자한테 주던가 분모한테 주던가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거 어떡해요? 이거 뭐. 저기 좀 헷갈려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지금도 그러나? 내가 요즘 수능을 내가 잘 모르겠어. 수능 어떻게 치르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 때는 사탐, 과탐 그냥 다 봐야 돼요. 선택이 없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해가요? 나는 이과였는데요. 참고로 사탐 5과목, 과탐 4과목을 다 봤어요, 우리 때는. 9개 과목을 봤다고. 통합으로 그게 뭐냐면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국민윤리, 한국사, 세계사, 한국지리까지 그걸 봤었어. 나는 9개 과목을 봤다고. 나는 선택이 없었어 우리 때는. 근데 지금 요즘은 선택을 하죠. 예. 선택할 때 그거 있지 않아요? 뭐 시험지 자기가 볼 과목만 이렇게 딱딱 추려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뭐 내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잘 모르겠네. 저도 안 봐도 잘 30분 동안 그 첫 번째 선택 과목 보고 시험지를 어떻게 한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을 봐야지. 첫 번째 과목 본 거 시간 아깝다고 두 번째 과목 때 그거 다시 보고 있으면 그거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거 다. 예. 그런 게 있었어. 어쨌든.
그래서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내가 선택 1과목은 뭐 화학 1을 볼 거고 선택 2과목은 생물을 볼 거야를 미리 정해두라는 거야. 미리. 수능장 가가지고 1번을 뭘로 하지? 이러면 또 시간 아까우니까 미리 정해두라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를 미리 정해놓은 그것마저도 미리 정해놓는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인 게 마이너스 5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요. 너희들 마음속에 정하세요. 나는 분자해 줄 거야. 이렇게 항상 정하세요. 그냥.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뭔 말인지 알아? 요거 생략.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지금부터 끝이 이 그래프.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요.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래요.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누구냐요. 이런 식으로 몇 사분면은 지나가고 몇 사분면은 안 지나가. 이런 문제는 지나는 사분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 문제는 모조리 절편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원 가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와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절편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는요. 점근선 두 개가 누구랑 누구죠? 하나는 분모가 0이 되는가? x 얼마? 2분의 3. 이렇게 세로로 만나는 곳 여기가 2분의 3. 그 다음에 상수 무시하고 이렇게 보면은 y는 얼마? 마이너스 2. 그게 가로 점근선 마이너스 2고. 이런 식으로 일단 점근선 두 개가 나오고요. x에 0을 대입하면 x가 사라지면서 뒤에 있는 숫자들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5. 그쵸? 따라서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2보다 좀 커요. 그 다음 반대로 y에 0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분수값이 0이라는 뜻이니까 분자가 0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x가 얼마? 4분의 5죠. 4분의 5는 4분의 6보다 좀 작겠죠? 이렇게. 이렇게 둘을 절편으로 하는 점근선을 갖는 절편을 갖는 유리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그래프 그리니까 금방 보이죠? 몇 사분면을 통과하지 않는다. 여기잖아. 이 사분면이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한 몇 번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그리는 거 몇 번 연습하면 그 다음부터 쉽다니까요. 굉장히 쉬워요. 42번. y는 x 빼기 1분의 ax 더하기 4라는 이 유리함수가 b,3에서 대칭이 된대요. a, b는 각각 얼마인가? 자, 지금 방금 내가 그린 이 유리함수 설명해 볼게요. 이 유리함수는 별로 대칭처럼 안 보이는데 어디에서 대칭인 거죠?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가 뭔데요? 바로 점근선이 만나는 점, 점근선의 교차점.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원래 대칭이 돼야 되는데 그래프 좀 망했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 있는 한 점을 여기에 대칭하면은 이쪽 그래프에 한 점이 된다 이런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는 이 점근선의 교차점에서 대칭이 돼요. 무슨 얘기야? 여기 점근선 x 얼마 나와? 분모 0 되는가? 얼마? 1 나오지. y는 얼마 나와? a 나오지. 그래 이게 1,a. 이게 1,a란 뜻이죠. 따라서 a는 3이고 b는 1입니다. 개 쉽죠? 개 쉬워요. 개 쉬워서 한 두 개 정도만 더 풀고 끝내겠습니다. 뭐야? 웃기지 마. 금방 할 거야. 두 개만 할게요. 그럼 43번, 44번까지 할게요. 43번. 방금 했던 거 다시 재방송이야. x 더하기 2분의 3x 빼기 1. 자, 방금 했던 거 다시 재방송이라고. 자, 별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시끄러. 첫 번째, 점근선 분모가 0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2 하나.
y는 x분의 3x 숫자 무시하고 x만 있는 y는 3. 이 둘이 점근선이고 x에 0 대입하니까 앞에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네.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분자가 0 되는 값 x는 3분의 1을 절편으로 하는 따라서 그래프는 하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그릴 줄 알면요. 객관식 중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1번을 풀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표준형 고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3x 빼기 1을 x 더하기로 나누면요. 몫이 3. 나머지는 마이너스 7이에요. 따라서 얘는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7 더하기 3꼴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아, 더하기구나. y는 x분의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7짜리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2번 정의요. 얘는 대입 못하잖아 라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2 제외한 모든 실수 맞고요. 점근선 교차하는 곳이 마이너스 3이죠. 여기에 대칭인 거 맞고요. 4번 x축과 만나는 절편 3분의 1도 맞죠. 5번 글 4, 4분면은 통과해요. 보다시피 요만큼 통과해요. 그래프가. 그래서 5번이 틀린 얘기다. 끝으로 오늘 마지막 문제 44번. 자꾸 징징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징징이더라. 징징이. 징징아. 마이너스는 여기가 마이너스이겠지. 자, 이제 반대로 하는 건데요. 그래프를 줄 테니 식을 만들어 봐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그래프를 주고선 식 만들려고 하면요. 일단 여러분은 여기는 무조건 1x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편할 겁니다. 분모는 무조건 1x. 자,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첫 번째, 세로 점근선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 x 마이너스에서는 그래프 점이 찍히지 않아. 마이너스 1은 대입할 수 없어. 이렇게 생겨야 마이너스 1을 대입 못하죠. 분모가 0 나오니까.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래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분모 0 나오잖아. 그치? 그거 말고 다 대입할 수는 있어. 두 번째, y 점근선 여기가 4입니다. 4란 얘기는요. 여기가 4x란 얘기죠. 그래야 1분의 4에서 4니까요. 이해 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얘만 모르는 거죠. 이 b만 모르는 겁니다. 이 b 값을 찾기 위해 뭐 하면 돼요? 이 그래프가 여기를 지난다죠. 뭐예요? 0,-1을 지난다이므로 대입하면 돼요. x에 0을 대입하면 y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b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값, b값, c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점근선을 이용하면 이 뒷값과 앞에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한 값은 이렇게 뭐뭐를 지난다를 이용하면 된다. A, B, C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까지 하겠습니다.